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Try Everything with 지니 포럼의 사회를 맡은 MBN 아나운서 박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Try Everything with 지니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ry Everything with 지니 포럼은 지역 주도형 혁신 성장을 위한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지니 포럼과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Try Everything 콜라보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스타트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위기 대신 변화, 생존 대신 성장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다뤄볼 건데요. 한국 청년 스타트업 협회가 보육하고 투자하는 우수 스타트업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 글로벌 투자자들이 원하는 스타트업은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키노트 스피치 연사로 어펄마 캐피털 매니저스 코리아 프라이빗 에쿼티 대표인 신민현 대표님께서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어떤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어펄마 캐피탈의 신민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에 좀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은 한 15분 정도 제가 짧게 이런 이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좋은 투자를 받고 좋은 스타트업 회사가 되고 더 이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저만의 그냥 고민을 좀 가볍게 좀 담아봤습니다. 예, 먼저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해드리면요. 저희는 한 20년 정도 된 그 리저널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지금까지 한 7.1조 원, 한 103건의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주로 이제 미드 투 레이 스테이지 회사에 대한 바이아웃이나 그로스 캐피탈 투자를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투자했던 회사들이고요. 뭐 보시면은 좀 아실만한 그 좀 소비자 브랜드들도 좀 있습니다. 뭐 크리스탈 제이드라든지 아니면 메가박스라는 기업에도 저희가 좀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투자한 회사들은요, 좀 하이퍼 그로스하는 이제 그런 이제 스타트업 컴퍼니들인데 예를 들면은 그 공유 킥보드 회사인 빔 모빌리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캐롯 손해보험, 뭐 하나그룹의 계열사긴 하지만 사실상 2년 된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팀앤 모빌리티, 그다음에 메타넷 T 플랫폼, 그다음에 여기에 좀 적혀 있지는 않지만 이제 테라핀이라는 그 웹툰 스타트업에도 저희가 투자를 좀 했습니다. 뭐 제 사진인데요. 뭐 저랑 좀 실물과 좀 많이 다르긴 한데 포토샵이 기술이 아주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3만 원 주고 동네 그 포토샵에서 했고요. 저는 원래 첫 직장 SK텔레콤에서 2005년에 시작해서 인시아드 MBA를 잠시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2009년부터 지금의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원래는 그 스탠다드 차타드 그룹의 프라이빗 에쿼티 부서였는데 2019년에 어퍼마 캐피탈이라는 브랜드로 독립을 해서 저는 이제 계속 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 이름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어떤 뉴스 클립들인데요. 좀 모아봤는데 다들 이제 고금리, 고환율, 그다음에 굉장히 좀 어려운 긴축 이런 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돈줄이 말랐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뭐 저희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이제 펀딩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역시 이제 소스 오브 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다급해졌고 굉장히 펀딩이 어려운 시장을 지금 몇 개월째 좀 겪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통화 공급량을 좀 차트로 좀 봤는데요. 지난 10년간의 차트입니다. 왜 이렇게 좀 어렵게 됐나 좀 생각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2020년 3월 정도부터 이제 좀 퍼지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2020년 3월부터 3월, 4월 지나면서 미국의 그 M2 통화 공급량을 보시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자금 경색이나 아니면은 그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제 연준을 기점으로 한 그런 이제 미국의 이제 정부 기관들에서 이런 통화 공급량을 굉장히 좀 느린 것이 이제 큰 어떤 이제 기점이 좀 됐고요. 그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뉴스에도 좀 많이 나오지만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이제 이름지어 있는 그런 이제 0.75%씩 75bp씩 계속적인 이제 금리 인상이 미국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길게 볼까요? 길게 보면 60년치를 한번 봤습니다. 과연 어떤 차트가 보이는지. 역시 보시다시피 굉장히 가파른 성장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통화 공급량이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계시는데, 이런 차트가 사실 지난 60년간에 없었던 차트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특이한, 아주 그 보기 드문 케이스를 저희가 다 같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기준금리는 이렇게 가파르게 좀 오르고 있고요. 지난 25년간 거의 최저 수준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오른 후에 다시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다시 또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아마 연말까지 굉장히 더 많이 오를 거다라는 이제 뉴스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금융시장 내지는 아니면 기업분들의 긴장을 좀 이렇게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내부를 좀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매주 화요일 오후에 그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투자권들을 이제 논의를 하는데, 작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에 얼마나 많은 투자권을 검토를 했나 봤더니 작년에 33건, 올해 26건의 투자심의를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21%가 감소한 수치이고요. 사실은 뭐 기껏해야 몇 건 차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지만, 투자심의위원회 올라오는 데까지 이미 뭐 100건, 200건의 검토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모수를 곱하기 5, 곱하기 6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차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조건 속에서 저희가 그러면은 어떻게, 기업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좀 경영을 이끌어 가시면 조금 더 좋을까라는 관점을 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5개 키워드를 좀 뽑아봤습니다. 하나는 뭐 서바이버, 두 번째는 뭐 리텐션, 세 번째는 퀵윈, 네 번째는 캐시플로우, 다섯 번째는 이제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그냥 짧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좀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투자자들이 좀 일반적으로 보는 견해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이게 이제 미생이라는 이제 드라마에도 나오는데 아생, 연우, 살타라는 이제 그런 이제 바둑 격언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그 흙은 어디에다 둬야 될까 했을 때,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1번 자리에다 두면은 100을 잡으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잡히는 꼴이고, 이제 아래에 있는 1번 자리에 두게 되면은 우선 산 후에 나중에 100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뭐 굉장히 그 오래된 바둑의 격언인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캐시플로우에 대한 크런치가 항상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서바이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한 3, 4년, 4, 5년 전부터 스타트업 기업들 많이 이렇게 뵙고 미팅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와 굉장히 좋은 컨셉으로 이렇게 미팅을 했는데, 1년 정도 있다가 뭐 잘 지내시나 한번 연락을 해보면은 이미 뭐 다른 일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그런 기업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좋은 기술이 있어도 일단은 좀 서바이브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리텐션인데요. 바로 임직원에 대한 리텐션인 것 같습니다. 두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A 기업과 B 기업이 있는데, A 기업은 제가 실제로 둘 다 있었던 사례인데요. 영업본부장님 미팅을 했는데 그 파운더 대표이사께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훌륭한 영업본부장은 이제 업계에 없다. 다음번에 또 미팅을 갔는데 또 다른 영업본부장님이 나오세요. 그리고 또 그 영업본부장님과 또 만나봤더니 그분은 또 파운더에 대해서 그렇게 또 좋게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회사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지금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결국에는 그런 이제 영업본부장님들은 또 굉장히 동일한 업종의 다른 경쟁사로 리멤버 앱에 또 명함이 바뀌시는 그런 케이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B 기업의 경우에는 영업본부장님으로 들어오셨다가 이제 파운더와 굉장히 오래되신 관계고, 대신에 다른 더 훌륭한 영업본부장이 오셨을 때 회사 내에 있는 다른 포지션으로 좀 그러니까 뭐 업무가 바뀐 거죠. 그런 이제 케이스도 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안정적인 회사구나, 이 기업에 그래도 계속 이제 사람들이 계시는구나라는 인상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명함을 막 이렇게 갈 때마다 새롭게 받고 굉장히 사세가 좀 불어나는구나, 이런 것에서 그렇게 반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키르기스탄인가요? 거기에 있는 파미르 고원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 기업이 가야 될 길이 뭐 이런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투자자의 길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게 퀵인이라고 이름을 좀 붙인 이유는 처음 시작 포인트부터 이제 저 높은 곳까지 가야 되는데, 투자자 내지는 아니면 임직원들에게
야, 저 끝에까지 갈 건데 그때까지 일단 참아보자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가 잘 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기보다는 중간중간에 이제 고비점마다 빨리 달성할 수 있는 과제를 좀 정하시고 그거를 달성하시는 모습을 투자자 내지는 아니면 시장 참여자들에게 좀 보여주시면 아, 이 기업이 굉장히 그래 가고 있구나, 짧은 시간 내에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좀 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더욱더 좀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투자자들의 시계는 뭐 생각보다 좀 빨리 간다 이렇게 제가 좀 써봤는데 뭐 이거를 조금 순화를 덜하면은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참 저도 그렇지만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빨리빨리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캐시플로우인데요. 워낙 요즘에 이제 그 캐시가 또 마르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지금의 세대뿐만 아니라 예전에 $100 지폐도 나오시는 벤자민 프랭클린인가요? 이분도 저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의존할 수 있는 아주 뭐 새 좋은 친구가 있는데 하나가 오래된 와이프, 그다음에 오래된 강아지, 마지막으로 캐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IMF나 이런 전에 보면은 흑자부도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는데 회사는 이익이 굉장히 나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캐시 돌아오는 어음이라든지 어떤 그 부채를 막지 못해서 안타깝게도 좋은 회사가 좀 부도가 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통화량이 이제 줄기 때문에 통화 공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현금 창출력이 곧 밸류에이션으로 직결되는 시대가 뭐 당분간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뭐 비전인데요. 굉장히 많이 보신 사진이죠. 이게 카드 섹션인데 이렇게 뭐 한 뭐 몇 명이 될까요? 그냥 몇천 명이서 이제 각자의 자기의 이제 카드를 들면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주는 이제 그런 사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각 임직원분들이 되게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그 분들마다 각각 자기의 보이스가 있지만 다른 표현 방식이 있지만 하나의 보이스로 그분들이 이제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임원분들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직원분들도 만나고 뭐 점심 먹으면서 뭐 심지어는 뭐 자리 비니까 뭐 인턴 와 계신 분들도 만나고 그렇게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다른 얘기를 좀 하실 때가 많아요. 이 회사는 어디로 가고 있냐, 업의 정의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임원진, 뭐 대표이사, 그다음에 또 임직원이 다 다른 말씀을 하실 때도 있는데 그러면 사실 투자자로서는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뭐 투자를 한 경우였는데 투자를 한 다음에 이제 점심을 그렇게 했는데 다 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잘 투자한 게 맞나라는 고민을 이제 하면서 집에 왔던 좀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장이나 아니면 투자자들 또는 뭐 시장 참여자들에게 좀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으니 그런 컨시스턴트한 메시지가 나가도록 조직이나 이런 분위기를 좀 조성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결국에 이제 아까 나왔던 슬라이드를 그대로 좀 활용을 해봤는데요. 이게 사실 이 5가지가 제 생각에는 호경기 시절 뭐 굉장히 아까 통화 공급량이 많이 풀렸던 그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저는 뭐 동일한 생각을 옛날부터 하고 있었고 투자자들끼리 이렇게 뭐 만나거나 뭐 저녁 자리 하면서 이제 뭐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실 다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동안 통화 공급량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사이에도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좋은 회사에 투자하고 싶고 좋은 회사를 내가 투자하고 싶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텀이라든지 투자 조건 아니면은 이제 어떤 메시지를 굉장히 좀 완화해서 했던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캐시가 좀 마르고 펀딩 상황이 여의치 않아지니 다시 그냥 옛날 생각했던 게 그대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더 뭐랄까 이제 본질에 좀 집중하면서 좀 파운더분들 그다음에 대표이사분들께서 그런 경영을 이어 나가시면 조금 더 투자자 또는 시장 참여자들이 좀 좋아하시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좀 짧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어펄마케피탈 신민현이었습니다. 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속에서 스타트업으로 어떻게 BM을 설정하고 또 투자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혁신 스타트업들이 아이템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스타트업 피칭 순서가 이어질 텐데요. 여러분, 작년부터 메타버스, 가상 우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선 이런 메타버스를 접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메타버스가 XR 기술을 만나 가상 종합대학 병원으로 거듭났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XR 기술을 활용해 의학 및 간호학 인력에게 의료교육 및 훈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헬스온 클라우드입니다. 헬스온 클라우드의 전동호 이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헬스온 클라우드의 전동호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세계적 수준의 병원과 협력하여 상대적으로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국가의 환자에게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와 의료 종사자에게 교육 및 훈련 플랫폼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국경이 없는 가상의 종합대학병원을 제공하는 것이 당사의 비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며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헬스케어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솔루션을 플랫폼으로서 제공드리려 합니다. 당사의 헬스케어 솔루션 플랫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의학대학 그리고 간호대학을 어울러서 의료 전문 인력들에게 제공하는 대학교 역할을 하는 메타버시티. 그리고 두 번째, 국경 없는 가상의 종합병원 클라우드 호스피털입니다. 메타버시티 플랫폼은 의학 인력, 간호 인력, 그리고 의료 계열사들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XR, 디지털 트윈, 그리고 AI의 기술을 접목한 비대면 교육과 강의, 그리고 시뮬레이션 훈련 등의 콘텐츠들이 실릴 예정이며 클라우드 호스피털 플랫폼은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그 모든 대상들에게 진료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서비스는 국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전 세계에 지역별 의료가 격차가 벌어졌거나 혹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운 모든 이들에게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의사들 및 의료 인력들에게 메타버시티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의료 격차를 줄이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체 개발한 메타버시티 플랫폼에는 유럽과 동남아 그리고 남미 시장을 타겟으로 의학 및 간호학 인력들에게 교육 및 훈련 콘텐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외과 기술 그리고 인증서 발급 등 또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의학 교수님들과 간호학 교수님들이 대학에서 가르치는 강의들을 비대면으로서 제공을 하여 이론을 습득하고 기존 접근이 어려웠던 수술실을 360도로 촬영하여 제공을 함으로써 현장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고 실제 수술을 보다 생생하게 시청함으로써 교육의 실용성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VR로 이루어지는 의료 혹은 간호 훈련 시뮬레이션 콘텐츠 등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좌측의 이미지와 같이 중증의 환자의 대처 및 간호 스킬 습득을 위한 XR 시뮬레이션과 CPR 훈련 시뮬레이션 등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당사의 클라우드 호스피털은 원격 진료 플랫폼이고 메타버스를 이용한 가상 종합병원을 구축하여 하나로 통합할 플랫폼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기존 환자들은 해외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의 의료 정보가 담긴 CD를 해외의 여러 메디컬 에이전시에 전달하여 여건에 맞는 병원들에 맞춰 해당 국가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환자들은 본인이 어느 나라로 가는지만 알 뿐 어느 병원을 방문할지 어느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는 환자가 출국하기 전에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되어줄 것이며 환자가 수술 및 치료를 받고 귀국한 뒤에도 계속해서 팔로업 진료가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원격 의료 사업의 대상은 유럽, 중앙아시아, 동남아 그리고 남미가 될 것이며 전 세계의 환자들은 당사와 긴밀한 협력 관계인 스마트 호스피털 얼라이언스의 의사들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 호스피털 얼라이언스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작년 12월 세계 인류 병원들과 파트너십, 즉 스마트 호스피털 얼라이언스를 구축하여 신흥국 및 개도국을 연결한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하여 글로벌 임상 수준을 향상하고 전 세계 의료 수준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와 1차로 스마트 호스피털 얼라이언스를 맺은 16개의 병원들은 저명한 의료대학, 병원 및 의료기관들이며 전 세계 9개국 이상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스마트 호스피털 얼라이언스가 완료될 시엔 전 세계 17개국
선도병원들이 가입하게 됩니다. 당사가 궁극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가상의 종합대학병원은 스마트 하스피털 얼라이언스를 통해 더욱 견고하게 구축될 예정이며 스마트 하스피털 얼라이언스 소속의 병원에서부터 플랫폼이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그에 따라 기존 보수적이었던 의료 산업의 벽을 부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 2차례 인터내셔널 헬스케어 메타버스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으며 올해 행사에 전 세계 3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등 그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해당 컨퍼런스는 선도 의료기관들과 IT 회사들이 협력하여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확장 현실 기술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세계의 선도 병원들과 IT 기업 그리고 XR 기업들이 참여하여 발표의 시간을 가졌으며 해당 행사는 내년에도 개최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유튜브에 컨퍼런스 영상이 풀로 올라가 있으므로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당 행사의 첫 번째 목표로 당사는 다가오는 2023년부터 스마트 하스피털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국제 CPR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제 CPR 대회는 미국, 한국, 영국, 싱가포르, 스페인 등 다양한 국가 기관의 참여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해당 국가들 또한 CPR에 대한 교육 과정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여 각 국가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커리큘럼에 CPR 훈련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으며 저희 회사는 거듭해서 발전을 하여 저희 회사의 소식이 여러분들의 눈과 귀에 다가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소외되는 환자들이 없는 모든 이들이 최선과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힘차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의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오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헬스온 클라우드의 전동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스온 클라우드 전동호 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요즘 메타버스와 XR과 같은 기술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의료진들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면 전 세계 우수 의료진들의 노하우를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 본 적 있으신가요? 농촌, 산촌, 어촌에서 작물을 채취해서 또 키우고 삼시세끼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밭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농촌에서 이런 어르신들이 일하는 일손 부족,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이러한 일손 부족을 드론이라는 첨단 산업 기술을 활용해서 해소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인공지능과 드론 기술을 활용해서 혁신 드론 방제 솔루션 스타트업을 실시하고 계시는 기업을 소개할까 합니다. 더 대시의 김학준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런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저희 회사 전개 중인 사업 관련해서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드론 방제 온디맨드 서비스 드로니아를 운영 중인 더대시라는 기업입니다. 우선 농경지 방제는 병해충 피해로부터 작물을 보호하는 기술이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이행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총 연간 누적 방제 면적은 326억 평 수준입니다. 그런데 드론을 활용했을 때 기성 기술보다 훨씬 더 빠르게 넓은 면적의 또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가파르게 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인 농가가 운영하는 경작지의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지역 농협이나 각종 지자체가 주가 돼서 농업인을 집단으로 모은 뒤에 드론 서비스 업체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적게는 수십만 평, 넓게는 수천만 평의 작업을 한 번에 수주해서 작업을 처리해야만 하는데 기존에는 이렇게 서면 지도를 활용해서 작업 전반이 관리 감독되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정 작업을 수행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비될 수밖에 없고 현장 관리를 위해서 불필요한 인력이 소모되는 그런 문제점들도 함께 발생해 왔습니다. 저희는 드로니아 버전 1.0을 작년에 론칭해서 이런 드론 방제 작업 전반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텍스트로 된 다수의 주소 정보를 업로드하면 간단히 모바일 앱에서 작업지를 식별하실 수도 있고, 이 작업을 자동으로 또 각 담당 방제사분들이 수행할 수 있는 면적만 입력해 주시면 분배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전 계획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는 현장에서 수행하는 작업 내역을 다수가 원격으로 관리 감독할 수도 있고요. 최종적으로 필지 단위로 여러 데이터들이 저장돼서 보고서까지 자동으로 출력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1,700여 명의 드론 조종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업용 드론 조종사 풀의 18% 수준을 사용자로 확보 완료하였고요. 2억 5천만 평 수준의 작업을 이제 디지털 전환 지원하였습니다. 2만여 명의 농업인이 또 서비스를 간접 경험하였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확보한 드론 서비스 공급자들과 개별 농가를 매칭해서 드론 방제 수요를 대응하고자 서비스를 이제 전개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에서 드론 방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이제 보통의 방식인데, 지역 농협 및 각종 기관이 농가를 집단으로 모아서 드론 서비스 업체를 연계하는 이런 방식은 연에 1회 내지 2회 정도만 벼농사를 짓는 분들을 대상으로 국한적으로 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많이 방제를 희망하시는 벼농사를 짓는 그런 논농가 혹은 밭이나 과수농가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드론 서비스 업체를 찾아야만 하는데, 이게 전체의 4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개별적으로 발주를 했을 때는 보통 이제 평당 비용이 부과되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비싸지는 규모의 한계 때문에 뭐 그런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또 발생 중이고요. 면적이 너무 많이 협소할 경우에는 업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작업자를 농가에서 직접 구인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작업을 관리 감독함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드론이아를 통해 모든 농업인이 합리적인 가격에 믿을 수 있는 농업용 드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동 구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개별적으로 발주된 작업들을 이제 주차 단위로 저희가 취합해서 접근성이 높은 필지들이 포함된 작업들을 이제 또 병합을 합니다. 그래서 발주 규모를 확장함으로써 농가는 저렴한 비용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돕고요. 작업팀은 누락되는 것 없이 모두 수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저희 서비스는 이렇게 농업인용 서비스 그리고 드론 조종 사용 서비스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간단히 주소 그리고 작업의 난이도, 작업 희망일 등의 정보를 입력해서 작업을 발주하실 수 있고요. 서버단에서 작업이 자동으로 취합돼서 조종 사용 서비스에 이제 수주할 수 있는 게시물을 생성합니다. 그럼 업체에서는 작업을 확인하고 수주까지 수행하실 수 있고, 작업의 사전 계획부터 원격 관리, 단일 앱을 통해서 수행이 가능하고요.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나오면 농가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정상까지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 이용 시 농업인은 규모의 한계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의 최소화 실현이 가능하고요. 업체는 당연히 더 많이 수주할 수 있어서 매출 실현이 가능합니다. 50만 평 규모 기준으로 기존에 10시간씩 걸리던 행정작업 시간을 1시간 내로 축소시킬 수 있고요. 규모에 관계없이 이제 현장 관리 인원을 0명까지 축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결제를 지원해서 양측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게 돕고, 한 번의 클릭만으로 데이터 기반의 보고서가 발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상호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서 시장이 보다 건전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희의 가장 큰 경쟁 서비스는 조금 아이러니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 농협에서 제공하는 공동 방제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거의 유사한 비용에 각종 디지털 전환 기능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농협에서 경쟁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서비스를 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이기도 합니다. 저희의 최초 수익 시장은 농업용 드론 방제 O2O 서비스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3,800억 원 정도 규모 시장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사이즈는 크지 않지만 26년까지 연평균 기대 성장률이 32% 수준이고요. 내년에 들어서서는 저희가 직접 이런 드론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3조 시장까지 진입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내 스마트 농업 시장 전반을 혁신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드론 방제 서비스 업체와 방제 의뢰인을 연결하면서 이제 작업 중개 수수료를 취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기본적으로 운용하고요. 방제 업체가 시즌이 되면 또 외부 프리랜서 방제사 혹은 외부 업체와 함께 연계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또 구인 혹은 구직 중개를 또 지원해서 수수료를 취하는 모델 함께 운용합니다. 시장 평균 수수료가 굉장히 높은데 이 수수료 대비 5% 수준 낮은 25% 수수료로 농가와 드론 서비스 업체를 연계하고요. 드론 방제 업체와 외부 프리랜서 방제사 혹은 제하도급사를 10% 수수료로 연계 지원합니다.
저희는 최근 농협 중앙회와 제휴를 체결하고 콕뱅크라는 900만 명 사용자가 이용 중인 앱 내에 드론 방제 서비스를 발주할 수 있는 채널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도 온라인에서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앱을 운영하고 있고요. 단순히 이렇게 온라인 채널만을 운영해서는 우리나라의 이 그 고령의 농가의 그 수요를 잡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종묘사, 농약사, 지역농협과 같이 농약을 판매하는 곳들이 농약을 이제 구매하시는 농가가 드론 방제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 이 수요를 대리에서 받아줄 수 있도록 대리점화하는 영업 활동 또한 추진 중입니다. 저희는 올해까지는 대부분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하면서 서비스에 대한 그런 필드 테스트를 진행을 해왔고요. 내년에 들어서서는 공식적으로 유료화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팀 내부에는 뭐 IT 전문가, 농업 전문가 그리고 이제 드론 전문가 모두가 포진해 있고 저희에게 좀 부족할 수 있는 여러 역량들은 파트너사들의 도움을 통해서 또 해소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은 드론 서비스 행정작업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그런 솔루션을 운영하면서 공급자 풀을 사용자로 확보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실제로 저희 목표보다 상회 달성하였습니다. 올해 들어서서는 그 농협중앙회와 함께 서비스의 1차적인 플랫폼화를 진행하였고 내년에 들어서서는 드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단순한 농약 살포뿐만 아니라 파종, 비료 살포, 모니터링 서비스까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저희가 직접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24년도부터는 드론을 초월해서 이제 농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트랙터를 활용해서 하는 작업, 아니면 인력을 파견해서 하는 작업, 여러 가지를 아울러서 저희가 중간에서 중개를 하고 우리나라의 영농 환경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혁신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더대시의 김학준이었습니다. 네, 더대시의 김학준 대표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농사를 지으시거나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이 있는 자녀분들에게는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일상과 굉장히 밀접한 아이템을 선보이는 스타트업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최근 자율주행차, 전기차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더라고 하더라도 이 주차장이라는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동차에 대한 관리 공간을 자동차에 대한 관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ICT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자동차 유지 관리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븐미어캣을 소개합니다. 세븐미어캣의 주명규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븐미어캣의 대표를 맡고 있는 주명규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쓴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3년 전에 창업을 할 때 모두가 망할 거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10분 동안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드리고 제가 왜 이 창업을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한 이야기들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작은 도시를 하나 만들겠다, 모빌리티 세상의 스마트 도시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템을 생각해야 된 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 제가 이제 딸을 하나 낳았는데요. 그때 아이폰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상은 엄청나게 많이 변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디바이스가 또 바뀌는구나. 이제 모바일에서 모빌리티 디바이스가 바뀌는데 제가 전에 직장 다닐 때 이 세상에 왔을 때 커머스는 어떻게 변할 것이고 서비스는 어떻게 변할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한 계속 디스커션을 하면서 잠을 못 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가 나와도 결국은 충전을 해야 되고 결국은 관리를 해야 되고 타이어를 바꿀 건데 그게 어느 공간에서 이루어질 거냐, 그게 저는 주차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멈춤의 공간에서 새로운 자동차의 메인터넌스 시장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 꿈을 실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고민을 해봤어요. 저도 이제 자동차를 몰면 낮에는 회사에 있고 밤에는 아파트에 있더라. 우리나라에는 2,300만 대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300만 대 중에서 거의 대부분 주거 지역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주차를 하는데 그러면 그게 아파트다. 그러면 그 아파트를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서 3천만 명 정도가 다 아파트에 살더라.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18,000 단지가 있고요. 대한민국이 다 아파트에 살고 있고 다 아파트에서 지금 정차 중에 있다, 주차해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조사를 했더니 메인터넌스, 자동차 메인터넌스가 140조, 그 중에서 주차만 봤을 때는 5조 원 정도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회사에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하나씩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빌리티 공간을, 주차장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하려고 했더니 아파트에 있는 입주자 대표 회장님, 그리고 아파트에 각각 있는 동대표님들을 만났더니 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앞에 있는 아파트가 새로 생겼다. 근데 우리 아파트는 낡은 아파트다. 이 아파트의 주차 공간은 너무 비좁고 이중 주차에다가 주차 시스템은 망가져 있고 이게 연결이 안 되고, 새 아파트는 주차 시스템도 좋고 공동 현관 시스템도 좋고 IoT 시스템도 굉장히 좋은데 그냥 주차만 하지 말고 전체 스마트 시티화 되는 것을 한번 해주면 너무나 좋겠다. 그러면 주차 시스템 도입할게.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파트가 1세대당 1.2세대 주차면이 법적 공간인데 보통 1.8대, 1.7대가 평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 주차가 생겨버리면 주차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차 시스템은 또 사고가 나는 시설 장비이기 때문에 매번 사고 날 때마다 메인터넌스를 해줘야 된다. 이런 고객의 소리를 계속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야, 그러면 니네 주차 시스템을 설치하면 앱을 깔게 될 텐데, 그럼 그 앱에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당근마켓처럼 중고거래를 아파트 배송 없이 벽돌 오지 않는 놀이터에서 만나서 또는 지하 주차장에 만나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커뮤니티 시설을 연결해달라. 이러한 다양한 초연결의 ICT 니즈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다 하지? 그런데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그렸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창업하고 났을 때 아이패드에다가 이제 저희 팀원들하고 같이 적었던 겁니다. 세븐 미어캣은 월화수목금토일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뜻이었고요. 미어캣은 저희가 모계동물 사회입니다. 미어캣이. 그리고 저희가 지하 주차장이다 보니까 지하에 있잖아요. 그래서 모계동물 지켜주겠다. 그래서 미어캣이라고 했고요. 미어캣도 7글자.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걸로 브랜드를 지어놓고, 아파트를 하나의 디바이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 디바이스, 모바일 디바이스와 자동차 디바이스, 아파트 디바이스, 모바일 디바이스, 자동차 디바이스를 한데 묶어내는 플라이휠의 전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하고 모바일하고는 주차 시스템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요. 주차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면 사전 방문자 등록을 아파트가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분들이 보통 80% 이상 앱을 다 까십니다. 저희는 앱 까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요즘 최근에 많은 창업기업들이 앱 마케팅만 하더라도 뭐 5만 원이다, 10,000원이다 올라가는데 저희는 오히려 앱 까는 거에선 큰 문제가 없었더라. 즉 주차 시스템을 아파트에 공급했더니 모바일하고 바로 연동이 되더라. 그리고 그 모바일에서는 자동차 정보들을 이제 주기 시작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와 모바일이 연결되면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차 시스템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자동차 메인터넌스 공간으로 바꾸겠다. 또 하나, 거기에 아파트를 중심으로 치킨집, 아파트를 중심으로 학원,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달라라는 요구들이 있어서 하이퍼 로컬의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착한 연결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저희 제품입니다. 장승처럼 이게 우뚝 서 있는, 흔히 보시는 주차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잘 숨은 그림처럼 카메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한 대가 아니라 보통 한 진입로에 4대가 있는데요. 그 4대를 통해서 차량이 지나갈 때 번호판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차량 차종, 차색, 그리고 번호, 그리고 오염도, 파손도까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오염이 됐으면 세차, 파손이 되면 정비, 그리고 언제 나갔고 언제 들어왔고, 얼마짜리 아파트에 무슨 차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테슬라가 몇 대인지, 아이오닉이 몇 대인지, 이 모든 통계들을 다 수집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똑똑한 12살짜리 아이가 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게 새벽 보통 7시에 나가서 9시에 들어오시는 분, 직장인이 쓰는 확률이 높고
8시에 나가시면 30km 반경 내에 출퇴근하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다 요즘에 인공지능 다 쓰니까요. 그리고 IoT도 직접 제조 생산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협업을 통해서는 초연결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다 제조하는 방향으로 가서 지금은 주차 시스템 월 100대 생산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만들어내는 주차 시스템의 이제 이미지들이고요. 그래서 아파트가 보통 저희가 이제 도입을 하면 아파트 회장님이 인공지능 주차 시스템 도입 경축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면 아파트 가치가 좀 더 올라가겠다 기대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앱을 깔게 되면 그 앱에서 오염도 정보, 또 자기 차가 더러워졌는지 찌그러졌는지, 그리고 그 아파트에 있는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들을 한 번에 다 넣어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용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모빌리티 주차 환경에서 또 충전까지 이제 가보자. 고객들이 충전까지도 요청하게 돼서 지난달에 전기 충전 사업자도 획득을 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 충전기도 열심히 잘 만들고 있고요. 글로벌인 T사와 지금 같이 협업 파트너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데이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왔다, 이 행동 데이터를 어떻게 지금 이제 그 큐레이션에서 다양한 서비스하고 연결하느냐, 이게 저희의 이제 목표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세차, 정비,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전기차의 확률이 높을 거고, 그 높은 거에서 가장 비싼 건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타이어, 그리고 충전, 그리고 저희가 지금 1차 비즈니스 모델로 갖고 있는 게 이미 번호판을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앱에서 지금 중고차를 팔겠다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B2B로 매입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협력업체를 통해서 장기 렌트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중고거래도 가능하고요. 중고거래에서는 다양한 것들이 이제 존재하게 될 거고, 또 이제 채용 광고를 좀 올려달라. 그리고 제일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14세 미만도 공동현관 IoT 때문에 다 깔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학원이라든지 과외라든지 또 많이들 요청하셨던 게, 최근에는 이제 에어비앤비를 만들어 달라.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는데 나 여행 갈 때 우리 강아지를 누가 맡겨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애완 민박까지도 지금 하나씩 애드온 되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운전하고 다닐 때 보면 다 자동차가 비행기로 보여요. 그리고 저는 관제탑 역할을 하겠다. 아까 이제 차단기가 어떻게 보면 어느 비행기가 자율주행자차가 오면 저희는 너 이 건물 왔니? 그럼 너는 전기 충전 자동차야? 그럼 무선 충전이야? 유선 충전이야? 그럼 너 지하 몇 층으로 내려가? 네 주인이 자동 충전을 신청해 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충전해 줄게. 그리고 너는 지금 차를 보니까 오염도가 몇 %야? 세차를 설정해 놨으면 세차까지 알아서 해 줄게. 라고 하는 모든 아파트, 모든 건물 지하 주차장을 다 공항화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도시적으로는 더 좋은 일상을 만들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빌리티적으로는 멈췄을 때 케어한다. 비행기가 멈췄을 때 관리되듯 모빌리티가 멈췄을 때 관리되는 공간을 새롭게 창출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앱 내에서는 커머스적으로는 라스트 마일에서 가장 좋은 추천을 하겠다.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건 저희가 세븐마켓에 들어가게 되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저희 세븐마켓에 입점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 사업자가 내가 지금 속옷을 생산하고 있는데 코로나 어쩌고저쩌고 해서 매출이 별로 없었는데 세븐마켓 내가 사는 아파트는 싸게 팔고 싶다라고 해서 연락이 오셔서 또 입점을 해서 판매되기도 하고요. 또 가까운 이제 치킨집 사장님이 저희한테 나 입점하고 싶다. 지역에 아파트 2,700세대, 3,000세대만 단골로 확보해도 먹고 살겠다. 저희는 그 세상을 작은 공항, 우리나라에 한 2만 개는 만들어내겠다. 이런 비전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십니까? 그러면 저희 언젠가는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세븐미어캣의 주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븐미어캣의 주명규 대표님 만나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일상생활에 빠르게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면요, 제가 관심 가지는 아이템에 대해서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관심법으로 내 생각을 읽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저의 심리, 성향,
이 구매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면 저는 그 아이템을 더 사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 성향을 전문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스타트업입니다. 데이터몬드. 데이터몬드의 최성필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문드 대표 최성필입니다. 제로파티 데이터 메이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데이터몬드 기업명과 로고를 보시면 어떤 게 연상되시나요? 아몬드? 다이아몬드? 그렇습니다. 저희는 고객의 데이터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기업입니다. 데이터몬드는 아직 국내에 생소한 제로파티 데이터를 수집, 분석, 판매할 수 있는 AI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 핵심 서비스로 고객 데이터 수집 플랫폼 포인트 몬스터, 두 번째로 데이터 가공, 분석 시스템의 메타 페르소나, 그리고 세 번째로 데이터 탐색과 판매를 할 수 있는 페르소나 파인더 서비스를 제공해서 초개인화 서비스가 필요한 기업들에게 핵심 데이터를 만드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카드에서 그 H코인 포인트 개발 경험과 현대캐피탈 통합 CRM과 DB 설계를 바탕으로 포인트 몬스터 플랫폼 앱 개발 기획을 했고요. 저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대표는 현대카드 디지털 CRM 팀장을 하면서 고객 분석 시스템 트루노스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 메타 페르소나와 제로파티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저희 책임급 핵심 인력 6명을 확보해서요. 현재 21명이 마곡에서 치열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에 4월에 현대자동차 그룹사 공모를 통해서 선발되었습니다. 약 그때 120여 개 기업이 공모를 했는데요. 4개 기업만 현재 분사를 했습니다. 분사 후에 현대자동차, 기아, 그리고 포스텍홀딩스, 전북 혁신창업투자 1호 펀드 등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팁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기술을 고도화하고 사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제로파티 데이터는 포레스터에서 2020년에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고객이 기업에게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공유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포인트 몬스터 플랫폼에서 고객의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제로파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고객 데이터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퍼스트 파티 데이터, 이거는 기업이 자사의 서비스에서 수집한 고객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세컨드 데이터는 보통 제휴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요즘은 마이 데이터로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드 데이터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SNS 기업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파트 데이터에서 서드 파트 데이터로 보통 기업의 빅데이터가 하는데요. 제로 파티 데이터는 그 반대로 성향이라든지 성격, 가치관, 관심사, 제품, 서비스 등 고객의 선호도를 조사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법적 규제 변화로 해서 서드파티 데이터를 수집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서 데이터를 독점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에서는 서드파티 데이터에 대해서 쿠키 파일 허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기업들은 맞춤형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들이 소비자를 만족시키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고객들은 제로파티 데이터의 니즈가 좀 더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로파티 데이터를 수집하는 채널이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로파티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어떻게 적용하고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데에 대한 되게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 문제를 저희 데이터몬드가 해결하고자 합니다. 제로파티 데이터 수집과 기업의 마케팅이 수입이 가능한 포인터 몬스터 플랫폼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저희는 설문 플랫폼과 광고 플랫폼을 통해서 기업이 의뢰해서 시작하는 설문뿐만 아니라 당사에 자체적으로 고객의 성향을 수집해서 결합해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광고에서는 다양한 모바일 광고 구현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데이터를 보다 쉽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텍스트 데이터, 이미지, 그다음에 광고, 바이럴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설명드리면 저희는 폼 베이지라고 해서 기업의 기본적인 니즈에 대응해 가능한 다양한 그 X2E 미션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서베이 투원, 그다음에 포터 투원, 워치 투원, 리뷰 투원, 퀴즈 투원 같이 이런 데이터를 자유롭게 결합해서 고객들은 다양하게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희는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를 활용한 기업은 저희 뭐 산업배치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외에 글로벌 1위 기업인 리서치 기업인 칸타코리아,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 광동, 남양 등 기업들이 많은 의뢰를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기본 폼 베이징만은 약간은 고객의 사용자 취향이나 성향에 따라서 저희가 광고나 취향 저격 솔루션을 제공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폼 프로 서비스를 개발해서 고객의 취향에 맞게 저희가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안해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로 제품 판매까지 이용하게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기존의 고객에서 물건을 사고 적립받는 방식이 아니라 역발상으로 고객의 미션을 통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그다음에 제품을 구매하는 역발상의 제품으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매일 일상을 공유하며 재미를 얻는 저희 X2 데일리 미션도 있습니다. 나의 공부라든지 패션, 음식, 기분 등 개인의 일상을 제출하는 미션을 통해서 앱 사용자의 그 데이터 참여 습관을 유도하고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해서 고객의 맞춤형 광고 솔루션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제 모바일 광고 사례인데요. 현대자동차 투싼 바이를 통해서 저희가 설문 미션과 결합해서 진행할 미션이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설문 미션으로 해서 더 다양하게 자신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미션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사에 대비해서 손쉽게 이미지 데이터 저희가 수집도 가능한데요. 앱 사용자에게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업로드할 경험을 쌓게 해서 고객의 앱 사용하는 데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그 집안에 있는 냉장고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그리고 냉장고 안에 속에 있는 어떤 제품들이 비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미지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올해 2월 달에 베타 서비스를 통해서 4월 달부터 회원을 모집했는데요. 고객들이 바이를 통해서 현재 4만 명의 회원이 유입되어 있고 제로파티 데이터는 500만 건 데이터를 수집했고 저희가 이미지 데이터는 15만 건 정도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희 제로파티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저희는 올해 말까지 한 10만 명 정도 회원이 유입되고요. 저희 충성도 있는 회원은 32%에서 계속 높아지고 있고 저희가 MAU라든지 DAU 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가공 분석과 서비스인데요. 시스템인데 저희는 메타페르소나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서 고객의 성향 데이터를 360도 관점으로 가공 분석해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설계해서 고객의 문제 은행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저작권을 등록해 있는데요. 결혼 정보에 관한 한국 인식 유형 검사라든지 MBTI 같은 자체 성향 데이터를 저희가 저작권에 등록해서 실제 앱 테스트를 했고요. 현재 여기에 참여한 그 고객 수 같은 경우는 6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인 프레임워크를 설계해서요. 고객의 수집한 데이터를 제로파티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화한 것들을 저희가 메타페르소나 보드에 그 생성해서 시각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기업의 설문 결과에 대해서 소비자 정보를 연계해서 유의미한 결과값과 다양한 반응의 소비자 성향과 저희 행동 분석 예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고객 성향 데이터 분석 사례인데요. 단순하게 손흥민 득점 예측 미션만으로도 저희가 고객의 그룹을 분류하고 해당 그룹의 그 응답자의 성향을 해석해서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시니컬 그룹 같은 경우는 주로 남성이고 연령대도 높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더 그 고객들이 스스로 더 믿고 과감하다는 뭐 이런 쪽에 더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깊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아이오닉 6 같은 그 복합 미션을 진행했는데요. 단순하게 전기차 선호 여부 미션만으로도 성격과 연계 분석해서 통계적 유의미 있는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감성인 고객군이 아직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에 상대적으로 낮게 나올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형용사로 고객을 분류하는 것만으로는 고객들을 쉽게 성격으로 분류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저희는 그 제로파티 데이터를 조회하고 구매 가능한 데이터 거래품 페르소나 파인더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데이터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구독할 수 있게 서비스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SDK나 API 방식으로 기업들에게 그 성향연구소 탭을 제공해서 저희 제로파티 데이터를 쉽게 수집할 수 있게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선물 광고와 플랫폼에 수집된 데이터의 부가가치 제공을 해서 좀 차별화를 기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데이터 기반에서 설문이라든지 광고, 커머스, 커뮤니티로 해서 점점 더 차별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올해 4분기에 저희 B2B 대상 마케팅을 좀 강화를 해서 고객사 유치를 좀 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페르소나 데이터라든지 커뮤니티 시장으로 좀 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8조 원의 시장의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서비스로 시장을 해서 현재 데이터 판매 및 제공 서비스의 전체 시장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당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데이터 플랫폼 이용비와 데이터 구독,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6년에 매출 385억과 매출 영업이익 107억을 달성해서 IPO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이상 데이터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제로파티 데이터 메이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데이터몬드의 최성필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알고리즘이 더 고도화돼서 고객들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자리 잡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기업입니다. 요즘 밤에 주문을 하면 아침에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새벽 배송, 로켓 배송에 익숙해져 있는 시대죠. 그런데 앞으로는 30분 안에 받아볼 수 있는 30분 배송이 익숙해지는 시대가 올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퀵 커머스를 가능하게 하려면 주문 성향, 물류 이런 데이터들을 잘 알고 있어야겠죠. 이런 이해가 필수적인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유통산업의 혁신을 가져오고자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로비고스를 소개합니다. 로비고스 김태용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비고스 기업의 김태용이라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아련하게 해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산업에서 다양한 데이터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스마트 물류라는 거는 이제 물류 산업의 데이터를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류 4.0 시대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IoT나 AI 등의 다양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 한국판 뉴딜 정책에 따라서 다양한 펀드 투자 일자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물류 산업에서의 스마트화는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물류 기업들은 대부분은 이제 서울이 아니라 보통 외곽에 있는 편이 많이 있어서 이런 인력을 채용하기도 많이 어렵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시스템을 인공지능화하는 것에서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비고스는 저희는 물류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IoT나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플랫폼화를 통해서 다양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물류의 종합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AI를 기반으로 한 솔루션을 작년부터 시행해서 저희 로봇 자동화나 UAM 산업으로도 저희 확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물류 산업에서의 AI 분석의 같은 경우에는 재고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류 산업에서의 재고는 많은 기업들이 재고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물류 재고에 대해서 한 명에 2명 직원들이 이런 물류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효율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물류 재고 솔루션은 풀페이먼트 시장을 넘어서 신선식품 시장으로도 점차 확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는 클라우드 기반의 메인 서버를 통해서 물류 업체로부터 데이터를 공급받고 인공지능 솔루션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웹과 앱으로 이루어진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고객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 나아가서는 물류 창고에 있는 데이터들을 인공지능화해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류 로봇 자동화 시스템에서도 이런 물류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는 이 자동화 시스템 내에 온프레미스 서버를 통해 클라우드 기반으로 데이터를 공급받고 AI 솔루션을 통해서 다양한 주문 데이터나 재고 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주문 처리나 배치 최적화 순서 등 다양한 물류 자동화 설비 자체에서의 인공지능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 나아가서 UAM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인천시 그리고 인천산학융합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UAM 글로벌 챌린지 사업에 최종 3개의 기업이 선정이 되어서 올해 말에는 두바이나 LA나 파리에서 저희가 기술 이전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류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항공 물류에 적용하는 것에서 저희는 큰 포지션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다양한 UAM 산업에 아직 실증은 되지 않고 있지만 이런 UAM 산업에서의 물류 스타트업으로서 개발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UAM 산업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KUM이라고 해서 2025년까지 실증화 사업을 거쳐서 이제 30년, 35년도까지 꼭 몇 명이 이루어질 것인지 1km당 비용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증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UAM 산업에서도 이런 스타트업으로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서 미래를 개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천시는 초인류 도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러한 물류, 항공, 항만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인천의 스타트업으로서 보다 물류의 혁신을 일으키고 싶은 스타트업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창업을 하고 올해 2022년도 작년 대비 매출도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양한 곳에서 상장 그리고 수상을 받으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저를 포함해서 총 8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저희 기술부설 연구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저는 친구들과 함께 같이 이런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물류 산업의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적으로도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싱가포르에 있는 글로벌 탑 500 기업에 선정되기도 하고 작년에는 창업 지원을 통해서 독일 현지에서 8월부터 10월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베타하우스라는 곳에서 엑셀레이팅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1970년대부터 이루어진 독일 베를린의 에이시안 베를린의 대한민국 대표의 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런 물류 산업과 인공지능 빅데이터에 관한 미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저희는 이런 독일 기업에서도 같이 MOU를 맺어서 이런 시스템을 클라우드화하여 다양하게 기술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기업은 독일 현지에서 에릭슨이나 도이치반이나 화이에 같은 다양한 대기업들과도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는 이제 유럽에 있는 오렌지팸이라는 곳에 대한민국 대표로 5개 기업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적으로도 더 나아가고 있는 물류 스타트업 로비거스를 앞으로 많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비고스의 김태용 대표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로비고스의 혁신적인 솔루션이 물류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Try Everything with 지니 포럼은 여기까지입니다. 준비한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스타트업에 관심 있거나 운영을 하시는 분들께 의미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지니 포럼 스토리지 데모데이 본행사는 9월 23일까지니까요. 더 관심 있으시고 정보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